자, 우리 다 같이 상상 한번 해볼까요? 아주 익숙하고 기분 좋은 상상 말이에요. 손에 딱 쥐면 느껴지는 그 매끄러운 감촉. 반짝이는 포장지를 막 벗겨냈을 때 나는 달콤한 향기. 그리고 이제 그 조각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처음엔 살짝 쌉쌀하다가 이내 부드럽고 깊은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죠. 우리 모두가 아는 바로 그 맛, 초콜릿입니다. 힘들 때, 기쁠 때, 아니면 그냥 심심할 때, 우리 곁에는 늘 이 작은 달콤함이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이 방금 맛본 그 초콜릿 한 조각이 사실은 무려 4,000년의 시간과 지구 반대편의 역사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신의 음식에서 돈으로, 또 왕의 비밀에서 우리 모두의 간식이 되기까지 그 여정 결코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그 길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저 멀리 수천 년 전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후끈한 정글 속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류는 신들의 음식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카카오 나무를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첫 만남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만남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900년경 올맥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마야 사람들한테는 이 카카오가 그냥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신의 선물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거나 결혼하거나 또 죽었을 때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카카오로 만든 음료를 신에게 바치고 다 함께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달달한 핫초코는 잠시 잊어주셔야 합니다. 마야랑 아즈텍 사람들이 마셨던 쇼콜라틀은 정말 완전히 다른 거였거든요. 잘게 간 카카오에 물, 옥수수 가루,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매운 고추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설탕?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맛이 쓰고 맵고 아주 강렬한 그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거품을 잔뜩 내서 마시는 게 포인트였는데 이 거품에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믿었대요. 그 뒤를 이은 아즈텍 사람들한테는 카카오가 더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면 아즈텍이 있던 고원지대에서는 카카오가 안 자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족들한테 조공으로 받아야만 했죠.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빈이 곧 화폐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나무에서 돈이 열리는 거죠. 이 갈색 황금으로 시장에서 토마토도 사고 세금도 내고 그랬다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귀한 걸 아무나 마실 수는 없었겠죠? 황제나 귀족, 아주 용맹한 전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무대를 옮깁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말이죠. 아메리카 대륙의 그 맵고 쓴 음료가 어떻게 유럽 왕실을 사로잡은 달콤한 유혹으로 변신했을까요? 그 화려한 변신 뒤에는 사실 아주 어둡고 씁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에 도착했는데요. 이 검은 콩의 가치를 딱 보니까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데? 바로 알아챈 거죠. 이 음료 한 잔이면 병사가 하루 종일 걸어도 안 지친다면서 감탄했다고 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갈색 황금으로 본 겁니다. 근데 막상 스페인으로 가져왔더니 궁정 반응이 영 시원찮았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나 먹을 맛이라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를 바꾼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설탕을 넣는 거였죠. 쓴맛의 쇼콜라틀에 달콤한 설탕이랑 향긋한 계피 같은 걸 더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음료가 된 거예요. 낯설고 거칠었던 음료가 유럽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아주 고급스럽고 달콤한 음료로 재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맛에 스페인은 그야말로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무려 100년 가까이 초콜릿 만드는 법을 국가 기밀 1호처럼 꽁꽁 숨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초콜릿은 스페인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비밀스러운 보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비밀이 영원할 순 없죠. 스페인 공주가 프랑스 왕이랑 결혼하면서 그 비법이 프랑스로 건너갔고 곧 유럽 전체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에는 요즘 우리 카페 가듯이 초콜릿 하우스라는 게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귀족들이 핫초콜릿 마시면서 토론도 하고 당대 최고의 인싸템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정에서 우리는 이 달콤한 이야기의 가장 어둡고 씁쓸한 이면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유럽의 초콜릿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더 많은 카카오, 그리고 이걸 달게 만들 더 많은 설탕이 필요해졌죠. 이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시스템 중 하나인 삼각무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나 사탕수수를 키우는 건 정말 끔찍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강대국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거대한 농장을 만들고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채찍을 맞으며 이름도 자유도 다 빼앗긴 채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했어요.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우아하게 초콜릿을 마시고 있을 때 그 달콤함의 원료는 바로 저 멀리 농장에서 흘린 노예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계의 시대,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 초콜릿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았어요. 귀족들이 마시던 음료에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고체 초콜릿 바로의 대변신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대에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초콜릿바 이게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3번의 결정적인 혁신이 있었거든요. 첫째, 1828년에 네덜란드의 반 호텐이라는 사람이 카카오빈에서 기름 성분인 코코아 버터랑 가루인 코코아 파우더를 분리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둘째, 1847년 영국의 프라이 가문이 이 분리된 둘을 다시 섞어서 굳히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먹는 초콜릿 바가 탄생한 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1879년에 스위스의 루돌프 린트가 초콜릿을 며칠 동안 계속 저어주는 콘체라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이걸 거치니까 초콜릿이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러워진 거예요. 바로 지금의 그 질감이 완성된 거죠. 기계 덕분에 초콜릿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초콜릿은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밀턴 허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초콜릿의 민주화를 이뤄냈죠. 단돈 5센트짜리 허시바를 내놓으면서 초콜릿은 누구나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 많은 초콜릿은 다 어디서 올까요? 오늘날 초콜릿은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됐는데요. 놀랍게도 전 세계 카카오의 60% 이상이 딱 두 나라,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생산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백 년 전의 그 불평등한 구조가 이름만 바뀐 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수많은 카카오 농부들은 힘들게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끔찍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결국 아동노동이라는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위험한 카카오 농장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우리가 마주한 달콤한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로서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 초콜릿 포장지를 잘 보면 공정무역이나 열대우림 동맹 같은 마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부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카카오를 키웠다는 약속 같은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 거대한 산업에 우리는 더 나은 초콜릿을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죠. 신들의 음료에서 시작해 화폐로, 왕실의 비밀로, 그리고 전 세계인의 간식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초콜릿 한 조각에 담긴 이 장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제 보니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의 연결고리이자 지금의 우리와 지구 반대편 농부의 삶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초콜릿을 한번 보세요. 그 작은 조각에 담긴 4,000년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알게 된 지금, 과연 그 맛이 전과 똑같이 느껴질까요? 다음번에 초콜릿 포장을 뜯을 때 그 길고 씁쓸하면서도 달콤했던 여정을 잠시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 맛이 조금은 더 깊고 소중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